이번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와, 이분들 정말 약간 어떻게 보면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난동에 가까운 이제 법정 소란을 일으켰고, 오늘 보니까 대법원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오히려 재판부를 형사 고발하고 위자료 소송까지 냈어요. 위자료 소송은 뭐냐면 본인들한테 감치 선고를 해가지고 심한 모욕감을 느껴서 정신적인 피해를 봤다. 이런 이제 내용인데, 일단 오늘 사법부가 굉장히 강경하게 대응을 했는데 법원 행정처가 법정 모욕 혐의로 경찰에 형사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법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협회, 대한변협에 이들이 왜 징계가 필요한지 징계 사유를 이제 통보를 했는데, 첫 번째, 재판장의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한 퇴정 명령에도 거부하는 등 법원의 심리를 방해해서 감치 선고를 받았고, 두 번째,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재판장에 대한 욕설 등 인신 공격적 발언을 수차례 반복했다. 이제 이런 이유로 이제 징계가 필요하다. 이런 사유를 냈는데, 자, 일단 법원 행정처가 고발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될까? 이거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 사람들이 이하상하고 네. 누구죠? 또 한 명이 이름이 유모식이었는데 네. 이 두 사람은 기본적으로 여기서만 난동을 피운 게 아니라 이진관 거기 재판부에서만 난동을 피운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김용현이 이제 재판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인가 뭐 요거랑 하나랑 이제 내란 혐의로 두 개를 받고 있잖아요. 네. 그게 재판부가 또 다 달라요. 이쪽은 메인은 이제 직위원이에요. 재판부 교체를 직위원 재판부 교체를 5번인가 했어요. 아, 그랬군요. 네, 재판부 교체해달라고 네. 계속 이제 재판부를 이제 괴롭힌 거죠. 그리고 그 다른 재판 받는 데에서는 그때 김용현이 이제 재판이 끝나고 지지자들하고 이렇게 뭐 인사를 했나 그렇게 하니까 그거를 재판관이 제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쌍욕만 안 나오고 난리가 났어요. 그거 왜 가지고 그걸 제지하냐? 왜 제지하냐? 네가 뭔데? 뭐 거의 그 수준이었어요. 네. 거기서 그렇게 못된 짓들 하고 네. 여기 와서도 지금 또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진관은 특히 이진관이래. 저기 이하상은 네. 그 자유통일당 전신이었던 국민혁명당, 그냥 자유통일당이에요. 거기 네. 2022년 윤석열이 됐을 때 그때 대선 후보로 나오려고 했었어요. 그때 그렇군요. 내부 경선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지만 정치를 하려고 했던 정치인이에요. 사람이군요. 그 소위 말하는 극우 쪽의 정치인이고 지금 이렇게 난동을 피우려고 하는 게 방청객들이 그쪽 지지자들이 윤석열 지지자, 윤호계 지지자, 자유통일당 이 사람들이 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계까지 되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자기 정치,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를 해야 되는데 이제 도를 넘은 거죠. 그러니까 네. 이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은 이진관 판사가 감치 명령 하니까 막 대들고 하다가 결국 감치는 안 됐는데 무슨 변호사들인가 저 유튜브에 자기들 네.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채널에 있더라고요. 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진관 판사를 욕을 하고 막 이 난리가 맞아요. 나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뭣도 거예요. 아닌 XX, 뭐 한심하게 짝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금융치료하고 깜빵치료가 필요하다. 제가 보기에는. 금융치료? 금융치료는 뭐예요? 아니 이제 벌금이겠죠. 벌금. 네. 금융치료와 깜빵치료가 필요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대한변협이 네. 자격을 정지를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네. 변호사의 명예를 실추를 했잖아요. 네. 이거는 뭐 대한변협이 판단할 문제지만 아무리 보수적인 단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정도면은 몇 개월 정지는 기본적으로 해줘야 돼요. 제가 네. 보기에는. 그래서 이거는 무슨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려고 하고 이거를 만약에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가 나선 것도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얘들이 무슨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뭐 보수고 진보 그런 네. 게 아니라 판사한테 이렇게 대들었는데 가만히 두면은 이거 지금 난장판 됩니다 앞으로. 네. 그러니까 이거는 엄하게 다스려야 된다. 그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리고 고발 주체가 대법원이에요. 법원이 본인들이 고발을 했는데, 그러면 그걸 판결하는 것도 사실 법원이잖아요? 그러면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될까요? 빼박이라고 봐야죠. 빼박이다. 제가 뭐 양형은 모르겠지만 네. 법원이 가장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가 저런 법정 모욕이나 위증 네. 이런 죄를, 그러니까 재판부를 모욕하거나 사법부를 네. 아니면 사법부를 속이려고 하거나 이런 걸 가장 싫어합니다. 때문에 저거 뭐 법원 행정처장이 고발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재판까지 가면은 유죄는 당연하고 네. 양형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그건 뭐 봐야 알겠지만 앞서 이제 김준일 평론가 얘기했듯이 저 정도면은 거의 막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간혹 난동을 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면 방청을 하던 방청인들이 난동을 부려서 네. 뭐 감치 명령을 당하거나. 근데 재판부는 변호인은 역할이 네. 피고인을 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고인에게 어떤 불이익도 가면 안 되고 피고인을 방어해야 되는 사람인데 지금 저렇게 변호인들이 난동을 부리면 그 불이익은 고스란히 피고인한테 가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이 주 목적이 아니고 법정에서의 재판이나 변론을 빙자한 일종의 정치 투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김용현인데 김용현 입장에서 저게 싫어야 되거든요. 네. 아니 내 대리하러 내가 돈 주고 우리 선임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렇죠. 저렇게 난동 부리고 나를 변호하는 게 오히려 아니라 자기 변호보다 정치. 저게 더 이슈가 되고 네. 심지어 감치 명령 받고 싫을 거 아니에요. 근데 김용현이 싫어하는 내색이 아니야. 그래요. 뭐 이렇게 뭐 같이 막 따복 날리고 이런 걸로 봤을 때 네. 거의 이제 사상적으로 통일돼 있는 거죠. 극우 사상으로 통일돼 있는 거고 어쨌든 이런 부당한 내란 재판에 맞서서 내란이라는 혐의에 맞서서 우리는 함께 싸우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니 그럼 자기 법정에서나 그러지. 지난번에 이진관 재판부는 자기 법정도 아니에요. 네.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그렇죠. 거기에 뭐 신뢰관계인 동석을 가능하지도 않은 거를 우기면서 거기서 이제 난동을 피워가지고 감치 가고 네. 그거 가지고 유튜브 나와가지고 뭐 이진관 판사 욕하고 떠들면서 급기야 오늘 법원행정처에서 고발에까지 이르렀는데 당연히 저건 뭐 어미 처벌 받아야 되고 대한변협이 징계해야죠. 네. 그 징계 빨리 절차 열어가지고 자격정지 일정 기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돼봐야 이제 본인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때 가서 현실감을 좀 느끼지 않을까 맞아요. 싶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라는 직함을 단 어떻게 보면 법조인인데 법조인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법조인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라서 대한변협도 좀 생각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어쨌든 처음 이제 감치 명령을 내린 다음에 이 변호사 2명이 자기의 이제 뭐 주민번호라든지 이런 것들 제대로 얘기 안 해가지고 석방이 됐잖아요. 근데 이진관 판사가 다시 감치를 다시 재집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감치가 될까요? 일단은?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하겠습니까? 뭐 하겠죠. 당연히 네. 신원 파악 절차야 뭐 어려운 거 아닐 거고 어떤 절차 법적 절차를 통해서 신원 파악 가능하면 바로 이제 감치 집행에 나설 가능성이 있고 네. 또 오늘 뭐 고발을 했기 때문에 수사도 진행이 될 거고 변협 징계도 저는 저 정도면 대한변협이 모른 척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대한변협의 위신 명예 그리고 법조인들이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 법대를 다니든 아니면 로스쿨을 가든 네. 사법연수원을 가든 법조윤리라는 과목을 누구나 수강을 해요. 네. 근데 그 법조윤리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사법부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게 사법부가 무슨 잘나서 우리보다 높아서 존중하는 게 아니고 네. 그 사법부를 존중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이게 이제 법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게 되고 네. 결국엔 이 법 질서라는 게 엉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조윤리에서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 가장 기본적인 말하자면 이 규범인데 네. 저 사람들은 그걸 안 배운 건지 뭐 그런 걸 배워서 소용이 없는지 저런 태도를 보이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뭐 이 사법부도 변호사 협회도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도 문제라고 느낄 수밖에 없죠. 감치 정치인들이에요. 거의 제가 보기에는 법조인이라고 보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좀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제 더 이상 그만 봤으면 좋겠다. 뭐 감치 15일이긴 하지만 감치 가능할까요? 모르죠, 뭐. 어떻게 될지. 왜냐하면 감치를 하려면 이제 집행을 하러 가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네. 그 재판정에서 바로 이제 인계가 되는데 이거는 외부에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 물론 법정에 다시 이제 재판하러 와야 되니까 그렇게 그 상황에서 감치가 될지 어떻게 모르겠는데 좀 난동 피울 것 같아요. 감치하려고 그 하면 과정에서도? 예, 네. 난동 피울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법 집행은 해야 되는 거고 뭐 재밌는 게 이하상하고 권우현인가? 네네, 권우현 맞는 것 같습니다. 권우현 변호사를 그 이진관 판사가 감치를 하려고 하면서 네. 키 작고 안경 쓴 변호사를 인상착의를 묘사했어요? 얘기해. 원래 그렇게 감치하려면 이제 그 사람이 누군지 방청객이 누군지 모르니까 인상착의를 보통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을 잡아다가 신원을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네. 감치를 하는데 이번에는 인상착의 얘기해서 했는데 본인들이 신원하기를 거부해가지고 지금 풀려는 그렇죠.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키 작고 안경 썼다고 하니 나 모욕감을 느꼈다고. 그거에 모욕감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인상착의를 묘사하는 그 대목에서? 키 작고 안경 썼다면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걸로 뭐 고소하겠다 또 이런 거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못생겼다라고 하면 모욕감을 느낄 수 있지. 키가 작은 것도 팩트고 안경 쓴 거. 나도 안경 썼잖아. 나한테 안경 썼다고 내가 모욕감을 느껴야 돼? 아니, 왜? 그러니까 네.
별거 다 가지고 다 난리다 진짜. 네. 야, 참 그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들이 이제 난동 부리는 거에 대해서 뭐 두 분 다 말씀하셨지만 정치적인 행동을 한 거다.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그들이 이제 19일에 기본적으로 감치를 명령을 당하면서 석방돼서 나와가지고 유튜브에서 한 발언들 때문에 또 슈퍼챗을 받았는데 이게 하루에만 415만 원 수익을 얻었다고 하는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이는 게 정치적인 목적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게 재판 중계라는 거에 대한 문제점도 그래서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재판을 중계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물론 재판은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하면 이제 중계를 하도록 돼 있지만 그 중계 영상을 본인들이 그러니까 유리한 부분만 이렇게 짜깁기를 해가지고 보수 유튜브에서 내보낸다든지 그런 다음에 이분들이 그 안에서 뭐 난동을 부리고 예를 들어서 이 뭐 변호인들 같은 경우에는 검사 속에 특검보가 없다, 재판 무효야,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다든지 파견 명령서 제출해 이런 식으로 이제 난동을 부리면서 그거를 이제 잘라가지고 자기네들이 잘하고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한다는 거죠. 이런 재판 중계 부작용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쇼츠 찍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재판 중계를 이용해 가지고 아니 뭐 구독이 무서워서 장 못 담글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고 재판 중계를 안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저런 식의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 강하게 제재를 해야 된다고 보고. 네. 근데 이제 지기현 판사가 좀 문제예요, 제가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막 우기고 소리 지르고 이러는데 아이고 우리 변호사님들 아이고 이거 주말이라서 뭐 마음이 들뜨셔서 그런가. 네. 뭐 이렇게 재판을 하잖아요. 네. 엄중함도 없고 단호함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은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재판부를. 그래서 저는 그 이진관 재판장이 지난번에 감치 명령했듯이 그런 식으로 진즉에 단호하게 재판을 진행했으면은 감히 그럴 엄두를 못 냈을 텐데 아하.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는다고 네. 이제는 뭐 자기들 마음대로 뭐 멋대로 법정에서 아니 심지어는 그 방청객 중에 찾아왔던 극우 방청객 중에 전화벨 소리 올리니까 그 누구시냐 이렇게 이제 재판장이 물어보니까는 네. 노래가 좋으니까 좀 놔두시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런 일도 그 한성진 있었어요? 부장판사가 재판하는데 아. 근데 그거 다 무금 처리해야 되거든요. 법정 네. 들어갈 때. 다 지적받아요. 그리고 퇴정하라 그러고. 네. 근데 노래가 좋으니까 놔도 이게 말이나 돼요? 그런 식으로 지금 재판을 진행하는데 이번 이 그 법원행정처의 고발이나 또 변협의 징계 통보를 계기로 네. 지금 재판 진행하는 재판장들이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저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기현 이게- 판사 같은 경우는 막 귀엽다라고 하는 막 찬사도 듣는다 그러고 이름이 쥐귀염, 규현이니까. 쥐귀염. 지귀염으로 바뀌었대. 지귀염. 지불리. 그러니까 아, 사실은 그 판사들의 재판장에서의 약간 권위적이고 오만한 게 옛날에 한동안 굉장히 문제가 됐어요. 네. 너무 예를 들면은 변호인 얘기도 잘 경청 안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판사들이 조금 부드러워진 게 있어요. 네, 조금. 그러니까 사실 이진관 같은 사람들이 이진관 같은 판사가 일반적으로 오히려 약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민원도 많이 나오고 약간 네. 너무 막 이렇게 자르니까. 근데 이게 이 재판의 엄중함이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욕 엄청 지기현 판사 욕 엄청 많이 했는데 그냥 계속 보다 보니까 원래 저 양반은 저런 인간이구나. 그러니까 뭐 방금 얘기했지만은 아유 우리 변호사님들 밥때가 되니까 배고파서 신경이 날카로우셨네. 뭐 그러니까 그냥 이런 넉살이 좋다고 해야 되나요? 넉살이 뭐 이거 법원에서 있는 레크레이션 행사는 이 지기현이가 다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행사 진행을 원래 그냥 그런 인간이고 그런 판사고 저렇게 진화했구나 그냥. 그래서 저도 욕하다가 좀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욕 안 하려고요. 그냥 저런 사람이. 근데 어쨌든 이 재판의 좀 엄중함을 그럼요. 다른 재판이랑 다르잖아요. 내란인데. 그러니까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 네. 생각이 들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어. 그런 사람일 수 있고 그렇게 생겨 먹은 걸 뭐 어떻게 바꾸겠어요. 근데 내란 재판이라는 걸 생각하면 그러니까요. 적어도 저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맞습니다. 어쨌든 사법부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은 변호인이라고 법조인이라고 하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감치뿐만이 아니라 그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좀 엄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나온 뉴스 김건희 씨 관련해가지고 뉴스들이 오늘 많이 나왔는데 일단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제 김건희 씨에게 여러 가지 김건희 씨와 이제 대화를 나눈 내용 이런 것들이 이제 보도가 많이 됐어요. 일단 김건희 씨가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지난 5월에 지난해 5월이죠. 내 수사 어떻게 되고 있냐? 김혜경과
김혜경과 김정숙 수사는 왜 진행이 안 되나? 그러니까 김혜경 여사와 김정숙 여사 수사는 진행이 안 되는데 내 것만 뭐 빨리 된다, 뭐 이런 식의 불만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이제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게 보도가 됐는데. 일단 본인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김혜경 여사는 뭐 법인카드 의혹, 김정숙 여사는 순방 당시 입었던 샤넬 자켓 출처 이런 걸 두고 이제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봄과 동시에 또 명품백, 본인의 명품백 전담 수사팀을 두고 이게 이원석 총장이 지시를 한 건지, 아니면 김창진 당시 중앙지검 1차장 검사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야 된다라고 보고를 한 건지, 그러니까 누가 이거를 나를 이렇게 세게 수사를 하는 거냐라고 이제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이게 JTBC가 오늘 단독 보도를 한 건데, 자 그러면 김건희 씨가 이렇게 검찰 법무부 장관한테 문자를 보내가지고 누가 나를 이렇게 표적 삼아서 수사를 하고 있는지 이거를 알려고 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요거는 이제 처음 나온 거지만은 네. 이미 앞단에서 이미 올해 한 6월 달에 나온 게 뭐냐면은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단위 쇼핑몰에서 쌀쌀해지만 생각나는 제철 음식, 목포 맛집에서 100% 국내산 재료만 사용해 제대로 양념한 목포 굴무침을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드실 쌈 채소가 필요하시면 마켓단위에선 스마트팜에서 재배한 유럽 상추도 무료 배송으로 판매 중입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마켓단위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2월 11일 목요일 라이브 공개 방송에 초대합니다. 방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독부터 유튜브 더보기란을 참고해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거는 이제 처음 나온 거지만은 네. 이미 앞단에서 이미 올해 한 6월 달에 나온 게 뭐냐면은 김주현 민정수석하고 전화를 네. 7월 달에 한 번, 10월 달에 한 번 했고 그 10월 달에는 그 비화폰으로 했는데 그 다음에 심우정이랑 통화를 했다. 네. 그러니까 이게 10월 달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윤석열이 저기 김주현한테 전화를 해요. 그런 다음에 10초 만에 끊어요. 네. 그런 다음에 심우정이 김건희 비화폰으로 전화를 해요. 네. 그런 다음에 한참 뭐 통화를 한 다음에 나중에 저기랑 심우정 검찰총장이랑 통화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그때 무혐의가 나기 직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한 거고 7월 달에도 김주현 민정수석이랑 전화를 김건희가 했거든요. 이미가 네. 밝혀진 건데 그때도 자기 수사에 대해서 그때는 출장 조사 받기 며칠 전이었어요. 그때도 이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게 아니에요. 네. 놀랍지 않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앞달에도 이미 5월 달에도 하고 7월 달에도 하고 10월 달에도 하고 이게 지금 1년의 과정 속에서 뭐 다 드러난 거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네. 어쨌든 이원석 검찰총장이 날아가고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게 김건희 이 수사 때문에 그런 거라고 우리가 이제 추론을 했는데 그거에 이제 조각들이 김건희 때문에가 맞네라가 이제 좀 더 명징해진 맞춰지는 거죠. 거다. 그러니까 명징해진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 때문에 이 많은 일들이 지금 다 벌어져서 비상계엄까지 지금 온 거 아니냐 이런 좀 심증들이 점점점 굳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뭐 V0의 미용을 확실히 보여준 또 하나의 사례가 드러난 거고 네. 저는 과거 독재 정권 시절에 이순자 씨도 장관들한테 전화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네.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 그 시절에도. 근데 김건희 씨는 저렇게 비화폰 들고서 자유자재로 검찰총장하고 통화하고 법무부 장관하고 통화하고 대통령 민정수석하고 통화하고 이게 업무 지시예요, 전부. 그러니까 당사자들은 그렇게 받아들였을 거야. 이게 업무 지시구나. 네. 그리고 이제 윤석열은 그걸 방치하고 방관하고 조장하고 이걸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공직사회의 기강이라는 게 저런 일이 위에서 일어나고 있으면 밑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걸 모를 것 같아요, 밑에서? 네. 다 압니다. 아니, 김건희가 저런 통화한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중앙지검 수사팀 교체됐잖아요. 네, 그렇죠. 중앙지검장 저기 어디로 뭐 좌천됐고. 고검장으로 부산 고검장으로 고검으로 좌천됐고 네. 그다음에 이창수 네. 중앙지검장으로 바뀌고 수사팀 싹 바뀌고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결국에는 그런 일에 김건희가 다 개입했고 결국 김건희의 영향력 하에 그런 일이 빚어진 거고 그게 이제 12월 3일 계엄과 내란으로 연결이 된 거여서 네. 뭐 지금 김건희 수사팀 특검팀이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고 이런저런 그동안에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들이 수사 과정에서 알려지고 있는데 계속 드는 생각은 이것뿐일까? 네. 그러니까 더한 기행들이 나올 것 같고 매주 새로운 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버엔딩 스토리예요. 그래서 특검은 이제 끝나잖아요. 네. 12월 말이면 더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까지 수사한 거 정리해가지고 기소할 거 기소하고 아직 수사 다 못한 거는 넘길 거예요 아마. 네. 경찰로 넘기거나 검찰로 넘기거나 공수처로 넘기거나. 그래서 김건희 이슈는 앞으로도 계속 될 거고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죠 점점. 근데 저 뉴스가 좀 이제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계속 나오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뉴스를 보면, 그러니까 타겟이 사실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거거든요. 아까 얘기한 것도 이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주고받았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겨레 단독을 보면, 그러니까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관련해서 검찰 수사 보고 내용을 박성재 전 장관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특검이 이제 그거를 의심을 하고 있는 건데, 자 그렇다고 하면 김건희 씨가, 그러니까 사실은 박성재 뭐 장관이나 아니면 검찰총장이 누구들한테 전화를 했다, 뭐 무슨 얘기를 했는지 우리가 모르겠지만 전화를 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쪽에서 김건희 씨한테 뭔가를 전달했다, 수사 내용을. 이거는 사실은 또 다른 얘기인 것 같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계엄 직전의 일이죠. 네. 명태균 씨가 수사받고 구속되고 김영선 의원 구속되고 한 게 작년 9월, 10월 요 무렵이었잖아요. 구속은 11월에 11월. 구속은 11월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렵이잖아요. 이게 사건이 크게 터져가지고 언론에 연일 이슈화되고 명태균 씨 막 이제 언론을 향해서 떠들고 그러던 네. 시점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어쨌든 이른바 황금폰이라고 황금폰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범죄폰 이거를 명태균이 제출했다. 그리고 언론에도 제공할 의사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네. 급기야 그게 이제 비상계엄으로 치달은 게 아닌가 싶고 당시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우리가 언제까지 이 김건희 특검법을 버틸 수 있을까? 네. 이쯤 되면은 다음 총선을 생각해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이 오갈 때였어요. 맞아요. 특히 한동훈 대표가 네. 좀 마음을 그쪽으로 기울이고 있었죠. 근데 이제 그 순간에도 어쨌든 검찰 수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게 아마 창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었을 거예요. 네네.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파악하려고 했던 거고 그 보고를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받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어디까지 수사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네. 심상치 않다는 얘기를 듣지 않았겠어요? 심상치 않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급기야적에 이제 비상계엄까지 연결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만약에 박성재 전 장관이 실제로 그 수사 기록을 김건희한테 넘겨줬다. 그러면 그거는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아니 뭐 당연히 뭐 심각한 거죠. 뭐 얼마나 심각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이거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란 특검이 2번을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지금 다 기각됐잖아요. 네. 박성재를. 그러니까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이제 더 이상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어렵게 됐고 2번이 기각됐으니 이제 재판으로 가는데 그 외의 사건들을 지금 털고 있다. 쉽게 얘기하면은. 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구속영장은 이 건으로 청구를 하려고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네. 예,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지금 특검도 좀 열받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 얘기를 좀 들어봐도 이게 2번이나 나름대로 계속 증거를 보강해가지고 증거 인멸의 의혹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 박성재께 계속 기각이 되니까 네. 지금 약간 독이 올라서 그러니까 내란 특검이 김건희 특검을 압수수색했다라는 거죠. 근데 네. 이 압수수색이라는 게 쉽게 얘기를 하면 김건희 특검에 김건희 폰에 나와 있는 거를 자료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냥 갖다 쓸 수는 없으니까 네. 일종의 자료 제출 형식으로 이제 가는데 그거를 이제 압수수색이라는 형식으로 이제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할 정도면은 그러니까 이거 박성재를 어떻게 해서든 이거는 한번 승부를 보겠다 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뭐 수사 정보 유출하거나 김건희한테 보고하거나 이거는 뭐 당연히 불법이고 말도 안 되는 건데 이쪽으로 조금 가닥을 잡았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박성재 전 장관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좀 밝혀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